Why? 2007년 제주 유나이티드는 드래프트 3순위로 한 소년을 영입합니다. 그 소년은 몇 년 뒤 독일의 한 구단의 레전드가 되죠. 그는 바로 구자철. 스포츠 한방 두 번째 인물, 구글거림, 구자봉, 독일 전도사, 대한민국 축구계의 윤호 구자철 선수입니다. 1989년생, 183cm,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출신입니다. 충주중앙초등학교, 청주 대성중학교,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청소년 국가대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이런 활약들을 인정받아서 2007년 K리그의 제주 유나이티드로 새 둥지를 틉니다. 2007년 4월 11일 인천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프로 데뷔를 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19살의 나이에 프로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승범, 김재성 선수 등과 함께 제주 유나이티드의 중원에 살림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로 시작 자체를 거의 소년 가장 수준으로 시작을 했네요. 2007년 리그 기록은 17경기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나이가 이제 10대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대한민국의 축구 잘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미드필더로서. 그리고 이제 2008 시즌엔 데뷔 후에 이제 잦은 부상이 좀 따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리그 9경기 출장 1어시스트로 마감하게 되는데 사실 출장 경기 숫자라든지 공격 포인트가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니죠. 다만 이제 이 구자철 선수를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제 허정무 감독이었죠. 2008년 동아시아컵에서 성인 국가대표로 이 구자철 선수를 처음으로 콜업을 하는데 2월 17일 중국전에서 A매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데뷔는 A매치 최연소 데뷔 8위라는 기록을 남기며 대한민국 미드필더 꿈나무로서의 대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2009년 시즌, 2007에서 2008 시즌을 좀 부상 때문에 출전이 적었잖아요. 공격 포인트도 좀 적었고요. 그래도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거의 2인분, 3인분 역할을 했었는데 여튼 이런 활약들을 바탕으로 22경기에 출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2경기 빼고는 모두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서 기록했던 기록은 이제 1골 3어시스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록 면에서 왜냐면 전편 손흥민 선수는 10골 20골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기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후 지금은 이제 수원 JS컵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주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집트,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1위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구자철 선수의 리더십이 대외적으로 좀 알려진 대회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9 시즌에 이 구자철 선수를 세계에 한 번 더 알리게 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파 U20세 월드컵이었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던 대회가 바로 이 U20 월드컵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A대표팀으로 차출이 되면서 평가 자체는 역대 최약체 대표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던 시기예요. 이제 최근에 열렸던 이 U20 대회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이제 폴 포그바에 이어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활약한 대회죠. 근데 이때 당시에 구자철은 기성용 선수가 A매치에 차출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U20 대표팀의 그런 살림꾼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역대 최약체로 평가를 받았던 이 대회에서 대표팀을 8강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을 주죠. 최근에 이제 준우승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 구자철 선수가 활약했던 U20세 대표팀이 8강 올라간 그 결과도 18년 만에 이끈 쾌거였어요. 이때 감독님이 이제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거의 매 경기마다 이 구자철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같이 활약했던 선수들이 이제 김보경, 김민우, 윤석영 선수 같은 선수들인데 물론 다 지금은 대단한 선수들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 대표팀 안에서의 이 구자철 선수의 후방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2010 시즌에 U20세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프로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더서히 이제 축구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블랙번 로버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 네, 물론 지금은 블랙번이 그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진 않죠. 물론 아쉽게도 당시에는 결렬이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선수에 대한 능력을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인정을 하게 된 셈이 된 것이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기였던 거죠. 이쯤에서 이제 구자철 선수는 잠비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첫 골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2월달에 동아시아컵 홍콩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승승가도를
달리죠. 그리고 이제 A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또 발판으로 K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쯤 됐을 때는 구자철 선수가 팀에 뭐 유망한 그런 유망주라기보다는 거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때 당시에 생겼던 별명이 바로 이제 구자봉이죠. 지금도 제가 그 짤을 처음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 한라봉인지 구자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싱크를 자랑하는 그런 짤이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 제주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제주도가 영고인 구단인데 제주도의 또 대표적인 특산물이 한라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상징적인 선수가 구자철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매치하고 리그 경기를 병행을 하면서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죠. 당연히 이제 A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이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기성용이 있는데 굳이 구자철까지 뭐 필요하냐 약간 이런 논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 수비적인 역할을 또 잘 수행해내는 구자철이냐 아니면은 뒤에서 패스를 확실하게 뿌려줄 수 있는 기성용이냐 이런 내용들로 좀 나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자철 선수가 이근호, 신영민 선수와 함께 최종 엔트리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고 기성용 선수가 결국에는 남아공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 원정 16강이라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구자철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이제 지난 대회는 지난 대회인 거고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U23 대표팀 엔트리에 승선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20세 월드컵 그 대표팀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아시아게임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과의 연이 또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홍 감독이 구자철을 주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뭐 작은 논란이 좀 발생이 돼요. 아니 왜 굳이 와일드카드인 박주영이나 김정우 선수를 놔두고 어린 구자철이 주장을 맡았느냐 라면서 이제 좀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 구자철 선수는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주장으로서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를 바탕으로 물론 그전에도 이 축구계에서 유명한 선수였지만 전 국민적으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게 됐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치고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전북현대 K리그의 강팀이죠. 이 팀과의 플레이오프전에서 선발 풀타임을 또 치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FC서울과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풀타임을 소화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1도움을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좀 무리한 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FC서울과의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을 하면서 팀 또한 뭐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록 뭐 마지막 경기가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당시 시즌 기록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구자철 선수는 거의 뭐 제주 유나이티드하고 구자철 선수에게는 역대급 시즌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기록을 거뒀던 시즌인데 K리그에서도 뭐 나름 좀 변방으로 불렸던 제주 유나이티드였는데 그 전 시즌에 이제 14위였거든요 제주가. 근데 이제 이 시즌에서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시즌에 가장 활약한 선수가 바로 이제 구자철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활약을 했냐면 29경기에 출장해서 5골을 기록하고 12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즌 도우망, 판타스틱 플레이어, 그리고 베스트 11, 그리고 주간 베스트 11 이런 영역에서 전부 선정이 됐을 만큼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 29경기 출장 중에 교체 투입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이런 기록들만 보더라도 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완벽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감독님이 박경훈 감독님이셨는데 이 박경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황태자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티켓까지 거머쥐게 되는 그런 호재를 맡게 되죠. 2010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은 이제 허정무에서 조광래 감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조광래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로 구자철 선수였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조광래 감독이 맡고 있던 대표팀의 별명이 바로 이제 만화축구라는 별명이 있었죠.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이런 축구 전술의 한 명으로 기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2011년이 되었죠. 연초부터 2011 카타르 아시안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1월 7일부터 아시안컵이 개막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3일 뒤인 1월 10일 대한민국은 바레인과의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